자, 내일장 공략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드릴 거고, 그 변동성에 대해서 막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변동성에 대해서 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해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네이버에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윤정두 이렇게 검색하시면 일단은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쇼핑도 나옵니다. 쇼핑부터 한번 눌러볼까요? 예전에 안 했던 쇼핑. 쇼핑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동영상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110만 원짜리도 있고 뭐 66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번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뭐 선착순 이벤트니까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면 일단은 0 빼고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저 교육 교재가 저렇게 쿠팡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일단 홈페이지 내에서도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좀 이따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신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메인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매직 시그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직 시그널. 이 부분을 누르고 들여다 보시면은 이렇게 교육이 총 5강이 있어요. 9시간짜리 5강. 그러니까 이번에 하이닉스 뭐 신고가 낸 그 기념으로 이렇게 9시간짜리 5강의 교육 그러면 벌써 겁을 내세요. 겁을 내시는데 여러분들 그 선배분들의 입장에서는 VVIP 회원님들도 저 교육을 돈을 내고 다 들으셨어요. 돈을 내고 다 들으시고 3년 정도 같이 하셨던 키리우스님이라는 분 같으신 경우도 이제 독립을 해서 혼자 매매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 잡는 법도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리우스님처럼 수익도 내시고 그래서 요 이벤트는 일단은 저 전체 그 VOD 그다음에 교육 교재 동영상 45시간짜리 9시간짜리 5개 그다음에 교육 교재 그렇게 해서 정가 대비해서 90% 할인해서 이번에 여러분들께 나눠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조하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2가지를 더 진행을 해드려요. 그래서 2가지는 저 VOD하고 교재 드리는 거 그거를 이제 교육 교재를 나는 공부할 거야 하고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당장의 수익도 목표이시잖아요. 목적이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문자 리딩 서비스를 2주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문자 드리고 그 다음에 월별 주력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문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발송을 해드리고 월별 포트폴리오 주력 그 세팅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이제 1월 세팅 기준이 12월 말에 오픈될 때 그걸 이제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포트폴리오 AS에 대한 문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매매 사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TS 버전을 요거 2주인데 잘못 들어가 있어요. 요거 보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1개월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오타 난 거니까 그렇게 해드릴 거고 2주입니다. 1개월은 아니고 2주를 드릴 거예요. 같은 2주로 묶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혜택 부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 기준에 잠시만요. 저희가 잊어먹기 전에 좀 오타 수정하라고 해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 이벤트 부분 하여간에 활용하셔서 문자 받으시고 또 수익도 내시고 저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교육이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공지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다시금 들여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유튜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누르셔가지고 유튜브로 찾아오십시오.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일단 어쨌든 동영상 부분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무료 방송하는 부분부터 해서 최근에 무료 방송한 내용들, 또 두산 로보틱스, SFA 반도체, 오늘 SFA 반도체도 코멘트를 해드릴 거예요. AS를 해드릴 거고, HPSP도 간단하게 AS 해드릴 거고, 하이닉스 뭐 신고가 랠리고, 그리고 뭐 위메이드도 시간이 되면은 같이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내일장 공략주 위주로 좀 설정을 해드릴 텐데, 내일장 공략주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바꿨어요. 종목을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종목하고 주말에 또 고민해서 오픈한 종목하고 좀 바꿨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제 쇼핑몰 보셨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셨고, 홈페이지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일단 메인 화면에 이렇게 쇼핑, 잠시만요. 홈페이지 누르고 들어갈게요. 공식 홈페이지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지금 165만 원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수정한다 해놓고 계속 수정을 못하고 있는데, 요 수정을 할 겁니다. 가격을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가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전환이 돼 있는데 굳이 이 기준을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다시금 이제 그 방송 원고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좌 부분에 요거를 저쪽에서 갖고 올까요? 잠시만요. 요게 이제 방송 그 화면의 기준이 되는데,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검색기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검색기에서든 아니면 방송 교육에서든 뭐 상한가 종목군들은 자주 나오죠. 그런데 LS 머티리얼즈, 저 단어를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머트죠, 저쪽은. 에코프로는 머티리얼즈고 이쪽은 LS는 머트리얼즈일 겁니다, 아마도. 어쨌든 LS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같이 들여다놓고 볼 건데, 저러한 종목군들의 변동성들을 좀 교육받고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 스스로가. 그래서 15일날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전날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투자주의인데, 일단 투자 경고가 이제 해소된 흐름에서의 투자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였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제 교육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상황이지만 문자 사인까지는 안 나왔어요. 문자 사인 나온 건 저기서 두산 로보틱스. 하나솔루션은 31,000원대에 일단 검색기에 포착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같이 이제 검색기에 떠서 31,000원대 이제 교육을 잡아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 성우하이텍은 9,300원 올라와 있어도 기존에 너무 높게 잡아놓은 게 있어서 손실률이 꽤 큽니다. 저거는 이제 자동차주들의 흐름에 연동돼서 가야죠. 저 부분이 이번에 만약에 자동차주들의 거래 대금이 다시 둔화되면은 이동 전략이 옳고요. 그렇지 않고 뭐 기대하는 것처럼 자동차 종목군들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 성우하이텍 가져가는 게 옳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거래 대금이 둔화되고 주춤거리면 일단 성우하이텍은 정리해서 현금화하고 또 다른 쪽에 비중을 실어가고,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안타깝지만 그 손절을 하고 다 정리를 했는데, 고점 대비 손실률이 크다 보니까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신 경우에 전략은 그렇게 간단하지만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가장. 그렇게 말씀드리고, 누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도 이제 좀 중요한데, 지금 HLB도 변동성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에서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 없이 이틀 연속 강세를 띄니까 그 부분을 쇼커버링 들어왔다, 시큐즈까지 연출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뭐 시간에서 3% 밀고 내려갔어요. 그게 멈출지, 거래를 터뜨리면서 또 움직일지 HLB까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뭐 하이닉스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해서는 조금 정신 바짝 챙기고 우리가 정신 바짝 챙기고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 이유를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뒷부분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두산 로보틱스, 특히 이제 머티리얼즈는 교육용으로 뭐 1, 2%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쯤 들여다보더라도 교육 2%에 매매가 아주 원활하신 분들 기준에 뭐 5% 정도? 그 정도인데 맹신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 게시판 가보면은 뭐 아주 맹신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알바다 아니다 하는데 무슨 알바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들여다보시게 되면 또 두산 로보틱스를 들여다보시면은 왜 들여다보는지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세요. 왜 들여다보는지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해서 이제 글 들으시고 와닿으시면은 그 전략대로 가는 거고 들었는데 뭐 와닿지도 않고 무슨 뭐 개똥 철학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준을 잡으셔야죠. 다만 이제 이런 소중한 시간에 방송을 들어와 계신다는 거는 그만큼 함께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위메이드도 지금 신고가를 내고 눌림폭에 77,800원 찍고 근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마인드 컨트롤들이 방 안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휘청휘청 하신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좀 힘들으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으셨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요? 종목에 대해서 말이 쉽지 손절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주력 포트만 가져갔어야 되는데 주력 포트만 또 가져가다 보면은 변동성이 제한적이니까 싫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종목분들 매매를 하다가 7월 말에 전략 매도를 그렇게 악을 쓰는데도 미처 못하신 경우는 계속 갖고 가게 돼. 성우혜택을 좀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죠. 이제 2차 전지처럼 강력한 매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하다 보니까 그걸 정리를 못해. 또 마음 먹고 이제 변동성 나왔다고 따라 붙는데 초기에 이렇게 44,000원, 45,000원, 46,000원 못 따라 붙는단 말이야. 거기다 눌림목일 때 5만 원에 편입 못 한단 말이지.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6만 원, 7만 원에 따라 붙게 돼요. 그러다 보니 77,800원 찍고 그게 유지되다가 밀리면 또 상관없는데 찍고 확 밀리니까 심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사면 꼭 고점일까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럴 때일수록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처럼 누적 수급이 뒷받침이 돼서 유지하고 대처하다가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서 62,000원대 고점 찍고 5만 원까지 밀렸죠. 오히려 추가 편입이 아니라 신규 편입을 하고 유지하고 대처하면서 77,800원이 왔단 말이에요. 다시 이유도 없이 눌려 있어. 뭐 여러 가지 뭐 잔잔한 뉴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다시 제가 볼 때는 뚫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뚫고 가면은 그때는 심리 상태가 괜찮은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이지 두산 로보틱스 못 가다가 이제 금요일날 또 탁 치고 올라오니까 얘 눈에 보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네도 똑같은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22만 4천원 찍고 밀리고 두 번째 또 찍고 또 밀리면서 20만 원 깨뜨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올라온 것 대비해서 고점 찍고 눌린 폭이 그렇게 버거운 수준은 아닌데 예를 들면 니노공업은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들어갈 땐 비중이 2%. 그리고 이제 위로 치고 올라올 때에 19만 원, 20만 원 넘길 때에 그때 이제 5%로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힘들죠. 얘네는 막 상한가 갈 기세인데 얘도 마찬가지. 신고가 찍고 51,300원 시간에서 51,700원 찍었는데 금요일날 51,400원 찍자마자 곤두박질 치는데 그냥 세게 밀리니까 패닉이죠. 특히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에이 나 안 해. 나 혼자 할래. 옆에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 24% 가는데 그게 이제 내동매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VVIP 방에서는 이제 장중 실시간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HPSP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얘는 이제 포트폴리오 유지하고 있는 거고 얘도 IT 쪽의 기준은 가져간다의 기준인 거고 그다음 얘도 굉장히 특별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오히려 우리는
변동성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본다. 나머지 이제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지금 우리 쪽에서는 단기 스윙으로 계속 쥐고 있는 거고 제2의 2차 전지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2차 전지만큼 긍정적으로 본다. 근데 오히려 한미반도체나 이런 쪽이 2차 전지보다 월등히 지금 수익률이 더 커요. 에코프로가 유독 뭐 진짜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올까 하는 시가총액 조 단위짜리 14배의 변동성 그렇게 형성돼 있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에코프로 BM 빼고 나면은 2차 전지 오른 게 뭐가 있어? 없어요. 그냥 신도름이 나 있을 뿐이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뭐 대표적인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은 하이닉스 상승률에 못 미칩니다.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보세요. 그래서 종목 검색기의 기준에 이제 이렇게 날짜별로 터져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 목요일 날 터져 나오고 나서의 상승률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쪽을 본다는 거죠. 그 여기도 볼까 하다가 고민을 한 거고 얘는 이제 31,000원에 이제 후착되고 난 다음에 흐름인데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이에요. 뭐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라도 올라와 주면 무조건 땡큐죠. 그런데 그 당시 기준에 주력이나 스윙이나 단기주로 비중을 채워서 갖고 갈 해석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래되면 터질 때 변동성 나올 때 들여다보는데 연속성이 있을까는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그리고 뭐 고객분들 공부하는 기준 여러분들도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스스로가 이제 감안하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니까 이런 수익이 나는 거고 이 부분을 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9시간짜리 교육을 5개를 할 수 있다. 45시간 교육이 중복되지 않고 교육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없죠. 유료 활동을 하는 사람 기준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하고 영상 다른 데는 교육하면 어떻게 돼요? 교육 듣고 끝나잖아. 교육 자료를 안 줘요. 교재는 가끔 줄 수 있는데 그 영상을 평생 무료로 볼 수 있다. 그걸 안 해준단 말이야. 왜? 교육 내용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그 수강하신 분들이 화가 나서 단체적으로 야 이거 환불해줘. 그럴 수 있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한국경제TV 와우 쪽에 뭐 교육으로 올해는 교육으로 매출 1, 2위가 나왔어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한 분은 그나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기초교육이 검증이 돼 있는데 그 젊은 친구 하나가 최근에 이제 교육으로 매출을 계속 1위를 찍어요. 어마어마하게 찍어요. 수십억씩 찍어요. 1년에. 근데 내용 자체가 오류투성이에요. 검증도 하나도 안 되고 검증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 객관적인 데이터 너무 잘못된 게 많아. 예를 들면 캔들 하나에 망치형인데 그거를 영망치형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의 기준을 뭐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만 쓰는 것을 그걸 기타 법인만 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건 내용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30% 이상이에요. 50% 이상이지.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는 여러분들께 평생을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배우셔서 오히려 손실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배우시는 것보다는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했던 내용 그대로거든요.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그 내용 그대로 기초부터입니다. 기초부터 실전까지 당장 쓸 수 있는 기초부터 실전까지의 교육을 받아가십시오. 받아가셔서 내년에는 그 교육을 다시 이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교육도 진행을 잡고 이번에 이제 0빼고 이벤트는 그거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 기존 9시간짜리 5개, 45시간 녹화해 놓은 부분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나눠드립니다. 정회원님들은 기존에 지금 회원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은 달라고 하시면 무료로 다 드립니다. 정회원분들은 기존의 유료 회원분들은 그대로 다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 또 가입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 활용하시고, 그리고 당장에 이제 월요일장 기준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과 그렇지 못하신 분의 차이점 부분을 실질적으로 한번 느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이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HPSP나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차익 실현 문제를 못 드렸어요. 계상초 상황에 좀 더 보자라고 하고. 근데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매직 계산기도 활용하시고 또 고점에서부터의 조정에 대한 차익 실현의 범위 활용하실 수 있었겠죠. 자, 어찌됐든 12월 1일부터 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HPSP, 위메이드 이런 쪽에 수익이 집중돼 있었어요. 우리는 변동성 종목을 위메이드, HPSP,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쪽으로 집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했든 못했든 HPSP의 금요일날 고점 신고가가 나와줬고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도 결코 나쁘지 않죠. 5만 원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4만 원대에 포착이 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수한 거 5만 원대고 그러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지금 뭐 10만 원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4만 원대 포착돼서 고점 찍고 눌리고 다시 그 고점 뚫고 7만 7,800원까지 진행형으로 계속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력주에서의 수익 범위가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월요일부터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자. 자, 이게 11월 달 포트예요. 10월 달에 시장이 너무 많이 무너졌었고요. 10월 말 종가가 2277포인트였습니다. 그 종가 대비해서 시장은 요거 이제 우리 직원분이 잘못 올려놨는데 이거 얼마로 올려놓은 거야 이거? 정신머리 없게. 12% 13%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2277 대비해서 285포인트인가 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종가 기준 2563 대비하면은 시장 자체가 한 13%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좌가 이제 16.99 올라왔는데 잘 보세요. 가상계좌 1억을 감안했을 때, 가상계좌 1억이라고 쳤을 때 이 종목군들로 요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월 말 종가 기준의 흐름인데 여기에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 수익 없죠. 10% 비중으로 이제 12월에 채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HPSP의 수익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 위메이드의 수익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변동성 매매를 세 종목 위주로 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교육용으로 1, 2%의 기준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수익은 뺀다 할지라도 두산 로보틱스, 위메이드, HPSP는 문자 사인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 왜 최고점 놓쳐있어요? 금요일날 가장 불편했던 게 그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금요일날 개장초에 HPSP나 SFA 반도체를 털어내고 전략을 꾸렸다면은 두산 로보틱스에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을 거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아마 교육용 2% 출발해서 5%까지 채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나간 거는 뭐 야 그랬으면 좋겠다 뭐 다른 방은 대박 났다 그렇게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장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지수가 2563이잖아요. 요거 툭 건들면은 툭 하고 건들면 그냥 3000이라니까요. 지수는 어차피 지수는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조금만 툭 건드려주면요 지수는 금방 올라가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28%란 말이에요. 지금 아마 올라왔을걸요 더. 그 28% 수준인데 28% 대비해서 삼성전자 8만 원 넘기는 거 그거 뭐 6천 원 오르면 되잖아. 그러면 8%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8% 오르면 전기전자 업종이 2차전지 포함해서 40%란 말이에요. 2차전지 빼면은 30%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8%가 아니라 삼성전자 10% 오른다고 치면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오는 게 30% 비중이니까 전체 시장에 3%의 영향을 미쳐요. 그렇게 되면은 2620포인트입니다. 2630, 2640. 그것만 놓고 따졌을 때 2640. 그리고 못 가는 애들 눌린 애들 있지만 시장 흐름만큼 올라오는 애들 감안했을 때 치수범위 2700, 2800까지 갑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 넘기면 2800까지 간단 말이에요. 지수는.
그러니까 뭐 지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못 가고 있으면 지수를 못 가더라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이 가면 되죠. 응? 또 지수는 못 가더라도 11월 말에 이렇게 종목 12월 포트임 다 올려드렸잖아요. 11월 말에 팍스경제TV든 또 EBC 경제방송이든 경제채널이든 거기서 이렇게 포트 올려드릴 때 다들 야 저걸로 수익이 날 수 있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름 지났는데 그러니까 뭐 10월 말 대비해서 계좌 수익 16%이신 분들 계세요? 다른 거 다 떠나서 10월 말 종가 대비 내 계좌가 17% 이상 수익이신 분들 또 혹은 12월 달 이달 들어서 물론 뭐 2.78%이 수익 범위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계좌 수익 범위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산로보틱스는 들어가 있는데 위메이드나 HPSP 사상 최대치 신고가죠. 위메이드 고점 77,800원 뚫었죠. 또 두산로보틱스 차익 실현 재편입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다 빼고 그냥 11월 말 종가에 편입했다고 치면 그렇게 해도 매입 금액이 평균 단가 매입 금액이 요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게 잡힌 거예요. 11월 말에 시간에서 그러니까 마감 동시 효과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쪽이 마감 동시 효과의 가격이 좀 많이 들어올려졌었어요. 어찌됐든 또 두산로보틱스도 그 당시에 뭐 낮은 가격이 아니었고 어찌됐든 결론은 한미반도체가 8% 밀려있지만 얘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눌림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제외하고 얘 뭐 상한가까지도 가는 종목입니다. 얘 제외하고 나면은 뭐 LG화학도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나머지 종목군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군들의 이 수익이 형성돼 있다 보니 저는 이거를 월말까지 12월 말까지 계좌 수익 10%를 목표로 해요. 10% 나온다고 해요. 왜냐면 얘가 16만 5천 원 뚫을 수 있거든요. 삼성전기. 우리나라 쌍끌이 순매수 4위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가 튀어 올라와서 3위로 이제 형성이 돼 있고, 5위로. 얘가 지금 쌍끌이 순매수 2위로 형성돼 있어요. 근데 조만간에 삼성전자가 쌍끌이 1위로 올라올 거예요. 지금은 기관이 매도해서 순위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제 얘가 쌍끌이 순매수 현재로서는 1위고 얘가 2위, 기아가 3위, 얘가 5위인가 돼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4위, 우선주가 4위.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의 주간 단위에 또 월말까지 2주 남았잖아요. 월말까지 툭 건들면 여기서의 10%는 무난히 나와요. 그죠? 지금 현재 4%, 5%, 4% 수익인데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15%씩 수익 내주면 더 좋고 누적적으로. 그리고 LG화학의 기준도 2차 전지만을 놓고 보지는 않아요. 양극재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기준 그리고 두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블록딜 2,700 넘어가기 시작하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블록딜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뭐 현금만 한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 35조짜리가 현금이 한 10조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도 70%대 LG엔솔에 대한 지분 갖고 있는데 두산로보틱스는 내년 2월까지 계속 집중해서 본다 그랬죠. 두산로보틱스는 내년 2월까지.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병행을 할 겁니다. 병행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명한 약속을 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까지 매매하는 거는 옳지 않다. 아무리 수익이 목적이어도 도박장 아니다. 그거 조금만 기다리시라는데 그 10거래일을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10거래일을.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인데 조정을 받든 어찌됐든 우리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할 거예요.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2차 전지든 뭐든. 중간에 뭐 출렁거려서 대처를 못해서 좀 힘겨울 때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그게 실패가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당연히 신고가 다시 뛰어넘는다고 보고 월말까지 이 포트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 범위를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색에 나오는 종목을 볼 수 있다. 뭐 제주반도체나 이런 쪽 시가총액 1조 미만은 공식적으로는 문자 사인 안 드려요. 근데
종목 검색기 이렇게 뜨잖아요. 종목 검색기에. 종목 검색기에 뜨는 거니까 뜨는 기준에서 본단 말이에요. 뜨는 기준에. LS전선 아시아도 검색기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뜨는데 이거를 왜 안 보냐는 거지. 뜨는데. 결론적으로 검색기에 뜨고 주가의 변동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HLB까지도 다 이런 식으로 1조 이상짜리 위주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종목 두산 로보틱스 같은 우리의 종목 그 위주에서 그리고 원리 원칙은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두산 로보틱스 아까 보시니까 10% 비중이잖아요. 그러니까 10% 비중이니까 저점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87,000원, 88,000원, 89,000원 금요일에도. 근데 검색에 뜨는 게 제가 캡처하는 시간이 92,800원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89,000원, 9만원에 포착이 됐어요. 근데 문자를 하나 우리 직원이 빼먹은 것 같은데 문자가 그 전에 이제 한 통 88,000원인가 뭐 그때 나가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검색기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 장이 도래됐다라는 거는 아까 보셨잖아요. 이 주력주로 다 있죠. 이 세 종목이 주력주로 들어가 있어요. 얘만 비주력입니다. 근데 얘는 14일부터 떴다는 거야. 14일 언제? 36,000원부터. 그러고 나서 43,000원까지 올라온 거야. 이거 36,000원인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왼쪽에.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하나 받으시는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강의 9시간짜리 5개 45시간짜리 교육 강의 교재까지 다 받으셔서 기초부터 다 배우시면 검색기 기준에 원래 2주 드리는 건데 오타가 나서 지금 한 달로 잘못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야, 나 검색기 한 달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 샘플은 저희가 아마 3일인가 드릴 거예요. 샘플. 그렇게 해서 샘플 말고 나 정상적인 MTS 버전 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2주 정도를 아마 드릴 거예요. 아까 보신 분들은 한 달. 그렇게 해서 나 검색기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포착이 돼 있었고, 그리고 편입을 해서 수익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셨고, 이 검색기의 이제 활용 기준은 이럴 때 이제 터지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검색기에 이제 포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신규 상장주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LS 머티리얼즈는 안 떠요. 근데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검색기에 뜨는 그 시점이 20거래일 지나고 나서 이제 수식을 그렇게 넣어놨으니까 그다음부터 지금 이제 떠 있는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효과가 난다는 거죠. 이런 효과들. 검색기 기준이 어쨌든 윤정두가 알고리즘 주고 증권사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7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의 정점이 누가 뭐라 해도 7월 26일이잖아요. 7월 26일 날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케이스는 2차 전지의 기준에서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점 찍고 에코프로 HN인가요? 걔가 한번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뚫어준 게 하나 있고 그거 이외에는 이제 그때 뚫고 다 밀렸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가 유일하게 그때 말씀드리고 우리가 포스코 DX는 2차 전지 7월 말에 싹 정리하고 포스코 DX는 8월 초까지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3만원대 초반에서부터 5만원대 중반까지인가요? 전량차익 실현하고 6만원대 중반인가가 아마 고점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2차 전지의 정점은 요 당시인데 지금 들어와서 생각해 보시면 누가 생각해도 오버슈팅이 나와 있을 때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죠.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의 초강세 흐름은.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이때의 기준이 정점에 달아 있을 그런 시점인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 가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1월 말에 97,000원짜리가 1월 말 97,000원짜리 시가총액 것도 1위 97,000원에 10조에 달하던 종목이 그게 40조를 넘긴 거예요. 그 40조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뭐 배터리 옹호론자분들은 굉장히 뭐 에코프로 BM이 어마어마한 종목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질 실적을 놓고 보면은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은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실적은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종목 검색기는 펀더멘탈적인 요인은 감안을 시키지 않았어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 그리고 시가총액, 시가총액 규모에서 1조 이상짜리 위주로 V천은 1조, 그러니까 V자 들어가는 거 1조 이상.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불기둥 S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1조 미만 3천억 이상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핸드폰에서 불기둥에 딱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종목이. 근데 이때 기준에 이제 특징적인 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월 24일 날 상한가, 그리고 25일 날 추가 폭등, 그리고 26일 날 또 상한가예요. 그렇게 해서 3거래일 만에 거의 더블이 났죠. 3거래일 만에. 그래서 시가총액 9조에 달하던 종목이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랐어요. 26일까지 3거래일 만에. 에코프로 BM은 42만 3천 원에 4.57% 검색해 뜨고, 그리고 이게 1시 넘어서도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이게 1시 방송입니다. 여기 보시면 42만 2천 원, 4.33. 요 정도면 따라붙을 수 있죠. 따라붙고 나서 이날 종가가 얼마? 19.90으로 끝납니다. 19.90.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20% 올라왔다고 치고 48만 원 정도? 맞나요? 48만 원 정도에 끝났어요. 48만 원 정도에 끝났는데 7월 26일 날 또 떠요. 또 떠가지고 이게 얼마가 냐면은 58만 4천 원 겁니다. 23.59 나와 있죠. 이게 58만 원. 58만 4천 원. 그러니까 본 게 조금 전에 보신 게 42만 원대에서 58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16만 원 올랐잖아요. 시가총액 1위짜리가 또 시가총액 40억짜리가 포착하고 하루 만에 40% 올라온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시각에서 저건 못 잡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옹호론자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이거 사도 되나요 하면은 얼버무린단 말이에요. 사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여기서 사도 된다고 얘기했으면은 나쁜 사람들이지. 왜냐면 배터리 옹호론자들이 여기서 사도 된다고 했으면 그럼 고점에서 팔아주셔야 돼. 여기서도 사도 괜찮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시가총액이 8조 9조짜리가 시가총액 9조짜리가 24일 날 상한가, 그 다음날 10%, 그 다음날 또 상한가. 여기 지금 상한가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근데 이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사라고 그런다면 나쁜 사람입니다. 왜 나쁜 사람이냐면 사라고 해놓고라도 꺾여져서 무너지면 차익 실현, 그리고 늦게 사신 분들은 손절을 시켜야죠. 이게 정점이라고 인식이 되면. 정점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정점이 됐잖아. 그리고 너무 가팔랐죠. 154만 원까지 올라온 에코프로. 지금 60만 원이잖아. 이때 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 더 사라고 하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자기는 여기서 사는 적이 없다. 그래놓고 또 1,000만 원 간다. 이건 무슨 논리냐는 거지. 포스코홀딩스 지금도 영상이 또 따라다녀요. 이때 75만 원, 지금 30만 원대인가요? 지금? 어찌됐건 그거를 지금 33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 330만 원 간다. 이 당시에 그렇게 광풍이 불어있을 때예요. 결론은 뭐냐면 개인적인 의견에서 사도 된다 뭐 이런 거는 내세울 수 있어요. 검색계도 지금 다 매수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의 원칙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이 나오면 10%까지만 따라붙는다요. 15%까지 따라붙는 거는 거래대금 취상이 1, 2, 3이 뭐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그거 아닌 이상은 10%까지만 따라붙죠. 다 지금 이제 개장초보다 더 올라와 있어. 따라붙지는 않는단 말이야. 갖고 있는 거는요. 차익 실현이지. 근데 양봉 일단 안 팔아. 꼬리 달리면 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24일부터 판 거예요. 24일 날 매도 사인을 냈는데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 53만 원 매도 사인, 차익 실현 사인을 냈는데 장중에 휘청했으니까. 근데 54만 원으로 종가 끝났어요. 그래서 안 파신 분도 계실 거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의 차익 실현을 절반 이상,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내보냈어요. 근데 문자 받았는데 상한가에서 안 파신 분들 계셨겠지 당연히. 아무리 유료방이어도 상한가인데 팔라면 팔겠어?
그것도 소형 잡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기준에 차익 실현 절반 인상하셨을 거고, 결론은 7월 26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매도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색기에서는 MTS 버전에서는 매수의 신호가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HTS 버전에서는 이렇게 탈퇴 신호 나와요. 매수, 탈퇴. 8만 원의 매수, 고점이 얼마? 96,700원. 20% 올라간 거예요. 시가총액 15조짜리가 편입하고 20%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5조가 안 된 거죠. 14조 정도 했던 종목이 20% 올라와서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 한 방에. 여기서 매수신호 나오잖아. 응? 24일 날 나와, 25일 날 나와, 26일 날 나와. 얘는 기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이게 필요 없어. 나와. 그랬다가 바로 탈퇴 신호 나와. 이렇게. 고점에서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하면. 응?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반등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면 뭐해. 58만 4천 원 향해서 지금 가고 있나? 거래대금 모자른데. 그리고 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54만 원이 고점이잖아요. 153만 9천 원. 탈퇴 신호 나오죠. 이게 검색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26일 날에도 이렇게 이걸 지금 강조드리는 게 당장 월요일부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두산 노보틱스, LS 머티리얼즈는 안 나와요. 걔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식이 다 안 들어가 있어서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윤정두가 뽑아주겠죠. 그런 변동성 종목이 이제 막 튀어나올 때 됐단 말이에요. HLB 같은 경우 윤정두가 쳐다도 보고 있지 않는 종목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빵 튀어나와 준단 말이에요. 또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 어떻게 평상시 안 보고 있는데 튀어나와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수익이 발생이 돼요. 문제는요. 차익 실현의 범위죠. 차익 실현을 이거는 HTS 버전입니다. HTS 화면에 보면은 신호가 나와요. 진입, 탈퇴 이렇게 신호 나오는데 7월 26일 날 1시 15분 이후에 LS그룹주는 이제 개장 초에 다 매도 사인이 나왔고 걔네들 빼고 나서는 나머지 2차 전지는 전부 1시 12분 뭐 이럴 때부터 해서 전부 매도 사인.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매도 사인이 요 등락률일 때 나온 매도 사인입니다. 근데 종가 이렇게 되고 종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날 뭐 박살이 났죠. 근데 이거는 공매도 때문에 박살난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 매매에서 나 어디가 이탈되면 손절해줘 이런 물량들 있잖아요. 어디가 돌파되면 매수 더해줘. 그게 막 쏟아져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런 뻑이 나게 되면은 이게 변동성이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ETF나 이런 쪽은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하죠. 어? 해치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물량들이 표출이 되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 욕구가 더 강하게 터지고 그리고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안 사주고 지금 2차전지 옹호론자들의 불만이 그거 아니에요. 왜 안 사주냐? 왜 안 사냐?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사냐? 아니, 진짜 좀 산다니까 사지 말라 그래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외부에 있어서 매매를 못했을 때 이렇게 자동 매매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돼요. 이것도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 매매 기능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거 활용하시면 지금 요 고가인데 밀리면 차익 실현해주고 올라가면 그대로 유지했다가 올라가는 고점을 다시 밀리면 차익 실현해줘. 이런 매도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런 수익을 오롯이 다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조금 이따 황태자님 계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황태자님께서 이때 포스코 퓨처 차익 실현하고 이게 얼마가 아니면 70만 원 갔어요. 이날 정리하고 24일 날 정리하고 25, 26일 점심 때까지 70만 원 찍고 점심 때 찍은 게 그대로 곤두박질 쳐서 폭락하고 27일 날 폭락하고 이 가격을 두 번 다시 못 옵니다. 50만 원 위쪽에서 50만 원 공방 좀 나오다가 무너져서 지금 한 36만 원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한 물량을 포스코 DX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대박 내셨다가 와 이거 끝내주는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매매의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 위주로 하신 거죠. 그래야지 10종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0개의 종목. 그래서 10월 달에 10월 13일 날 강연회 하고 10월 14일인가 토요일 날 강연회 하고
이렇게 종목을 확산시키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원래 성향이 이렇게 한 종목으로도 집중하시고 이게 이제 주력 계좌시고 또 다른 계좌 또 있으시더라고요. 변동성 매매하는 계좌. 그럼 그 기준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종목을 주력으로 압축하셔야 했더니 하이닉스로 압축을 하신 거예요. 하이닉스로.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를 16일 월요일 날 12만 3천 원에 이렇게 사신 거예요. 평단. 평단 12만 3천 원에 사셔서 그 하이닉스의 수익이 14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이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력에서 그렇게 수익이 나니까 다른 계좌에서 위메이드, 두산로보틱스, 포스코 DX, 루닛, 또 위메이드. 그러면 이분께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LS 머티리얼즈 못 들어가실까요? 들어갈 수 있겠죠. 두산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위메이드도 매매를 했는데, 포스코 DX도 하는데, 루닛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2차 전지를 우리 방에서도 두 분이 정리를 못 하셨어요. 두 분이. 세 분? 그러니까 1% 정도 되시는 분들이. 99%는 다 이때 차익 실현하시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나절 반이 더 가니까 힘들죠. 여기서부터 24일 날 정리하신 분이 계시고 25, 26인데 제가 볼 땐 24일 날 절반 정도는 정리하셨을 거예요. 절반의 인원은. 근데 이제 절반의 인원은 직장 다니시고 뭐 하시면서 아니 양봉인데 왜 팔아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25일 날 빠르게 정리하신 분들은 25일 날, 26일 날 당연히 재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신호가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27일 날 이제 막 곤두박질 치니까 그 중에 단타 치셨던 또 혹은 일부 갖고 있던 건 마지막 이제 차익 실현 이렇게 다 들어간 거고. 근데 그거를 끝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셨어요. 두세 분 정도. 그건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계좌가 그 중에 한 분은 8억 계좌에서 레버리지를 원래 쓰시는 분이신데 신용을 좀 쓰시는데 8억 계좌에서 20억을 넘겼어요. 근데 매도를 하려는데 이제 안 하시는 거지. 신뢰가 떨어진다 이거지 윤정도하고. 야 매매를 내가 한 몇 달 해봤는데 2차 전지는 뭐 개나 소나 다 추천을 했고 윤정도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2020년부터 했어요. 배터리 3사 날라갈 때. 그리고 저거 다 정리하고 포스코 DX는 별도의 종목으로 설정을 해서 개별 매매가 아니라 우리 포트폴리오에 구성해서 2차 전지 외의 종목의 기준에 설정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포스코 DX의 이슈가 거래소 이전 상장, MSCI 지수 편입 뭐 이런 거예요. 지금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종목 검색기 하나 잘 활용하셔도 이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이 수익을 내고 그러고 나서 이런 검색기에서 튀어나오는 종목에서 상한가 개별 매매 잡으시고 윤정두가 1조 미만짜리 언급하면 되겠어요? 저 포트폴리오에서 저런 수익이 나는데 그리고 1조 이상이어도 HLB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잘 안 보고 실적 검증도 어렵고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흥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장 기준에 당장 윤정두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장 기준에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그러니까 내일장 공략주의 구성을 바꿨다니까. 바꿔가지고 종목 자체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18일장 공략주 당연히 주력의 기준에서 하이닉스 현대차를 당연히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을 방송에서 넣었었는데 2차 전지 그러면 2차 전지 겸 어쩌고저쩌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넣는 거고 그 다음 두산 머티리얼즈는 원래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HLB를 넣어놨었네요. 어찌됐든 LS 변동이 일단은 확정되어 있는 쪽 LS 머티리얼즈를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거래량의 기준에 양봉이 터지면 변동성은 시초가 대비 5에서 10% 사이의 윗방향성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시초가 대비. 그럼 그 정도의 범위가 나와야만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제 한번 쭉 올려놔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기준에
검색기 기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럼 기초는 여러분들이 쌓여져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기초는 여러분들이 기초는 어느 정도 쌓여져 있어야 그래야 뭐 뭘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교육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기초교육 부분에 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월요일날 아마 공식화해서 좀 올려놓을 거예요. 여름 특강 지금 채팅방에 올려놨어요. 겨울 특강 그렇게 해서 0 빼고 이벤트다. 그래서 550만 원 상당의 VOD 또 교육교재 45시간짜리 시리즈 그거를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문자 리딩 서비스 2주간 매수매도 문자를 2주간 드리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도 여기 1개월로 잘못 올라가 있어요. 이거 2주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 신청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1개월 준다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지금 당장 하셔도 되고 전화 바로 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전화 지금 바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수익이 목적이야 공부도 그렇지만 그러면 정회원 가입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은 전부 다 무료로 드립니다. 아시겠죠? 전화번호 밑에 나와 있습니다.